우리는 우주에서 홀로일까요? 우리를 품고 있는 이 특별한 행성, 지구가 정말로 그렇게 유일한 존재일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어온 이 질문은 혁신적인 과학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외계 행성 탐색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상상조차도 도전하게 됩니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우주적 이웃들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외계 행성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외부와 행성의 결합어로 단순히 우리 태양계 외부의 별을 도는 모든 행성체를 의미합니다. 이 외계 행성들은 때때로 새로운 지구 또는 슈퍼 지구라고 불리며 현대 우주 탐사의 궁극적인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 외계 세계들이 우리 태양계 너머에 존재할 가능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도 에피쿠로스 같은 철학자들은 무수한 세계들의 존재를 상상했습니다. 16세기에 지오르다노 브루노는 별들이 멀리 떨어진 태양들이며 그들 또한 행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21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천년의 직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 탐색의 과제는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기술적 장애물로 가로막혔습니다. 어떻게 성운의 밝은 빛에 가려져 있는 우주 속에서 작은 암석 덩어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등대 앞에서 날고 있는 반딧불이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도전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성은 승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최첨단 관측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행성의 중력에 의해 별이 흔들리는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법인 방사속도법이 그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발생하는 밝기 감소를 관찰하는 트랜십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점점 더 정교한 장비와 결합하여 진정한 발견의 물꼬를 터뜨렸습니다. 1995년에는 태양과 비슷한 별을 도는 첫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천문학적 혁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케플레와 TESS와 같은 전용 우주 임무는 수천 개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 발견은 놀라움을 선사하고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 도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계 행성들이 예외가 아닌 규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들이 확인되고 목록화되었습니다. 뜨거운 목성에서부터 신비로운 슈퍼 지구까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들까지 우리의 은하는 매혹적인 특성을 가진 행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액체철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다른 행성은 액체 상태의 바다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계 행성의 탐사는 우리의 우주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자신의 행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발견은 삶이 다른 곳에 존재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992년) 현대 천문학의 역사는 첫 번째 외계 행성의 발견이라는 중대한 발표와 함께 극적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PSR B12427 DII 식별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탐구에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능해 보이는지에 대한 경계를 재정의했다. 그 당시 외계 행성 탐사는 시작 단계에 있는 분야였다. 탐지 기술은 제한적이었고 천문학자들은 상당한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때 두 명의 통찰력 있는 천체 물리학자 알렉산더 볼슈찬과 데일 프레일이 처녀 자리에서 지구로부터 약 2300광년 떨어진 PSR B1277722라는 이름의 펄사를 면밀히 조사했다. 참고로 펄사는 초신성 폭발로 거대한 별이 남긴 천체의 잔해이다. 그 크기는 소박한 일드레와 비슷하지만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크며
그 자체로 현기증 날 정도의 속도로 회전한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체 중 하나인 이 초밀도 잔여물은 규칙적으로 전파를 방출한다. 바로 이런 리드미컬한 주기성이 볼슈찬과 프레일에게 신호의 주기적 불규칙성을 감지하게 하여 펄사를 공전하는 천체의 존재를 암시하게 했다. 그 천체들은 행성으로 판명되었다. PSR BR257-12는 펄사로서 고전적인 별과는 다르다. 그것은 놀라운 속도인 초당 약 160회 자체 회전하는 중성자 구체, 즉 별의 시체이다. 처음에는 그러한 천체 주변에 행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3개의 암석 행성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PSR B1257-1B는 3개 중 가장 작은 행성으로 수성을 거의 거인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질량은 지구의 0.02배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약 0.19 AU 거리에서 공전하며 이는 수성이 태양에 가까운 거리보다 약간 더 가까운 거리이다. 지구 기준 25일밖에 안 되는 짧은 해를 가진 이 행성에서는 지옥 같은 환경이 왕좌를 차지한다. 펄사의 빛은 고전적 별이 땅을 드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표면을 폭격한다.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이 행성은 에너지 방사선에 노출된 수천 년 동안 유리화된 암석으로 덮인 불모의 사막 모습일 것이다. 펄사의 중력은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게 하지만 진정한 빛의 부재로 영원한 밤에 잠긴 황폐한 풍경은 시간에 얼어버린 세상을 연상시킨다. PSR BL57+1 C는 그와 대조적으로 중간 크기의 거인이다. 그 질량은 지구의 약 4배로 현저히 더 큰 행성이다. 그것은 더 먼 거리인 0.36 AU를 공전하며 지구 기준 66일에 걸쳐 완전한 혁명을 완성한다. 이 암석 행성은 펄사의 강렬한 입자 폭격에 의해 형성된 협곡과 크레이터의 진정한 미로일 수 있다. 그 표면은 어두운 광물로 덮여 방사선의 영향으로 희미하게 빛날 것이며 경이롭고 두려운 장관일 것이다. 펄사의 강한 중력은 그것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대기라도 억누르고 그 표면을 파괴적인 항성풍에 노출시켰다. 더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행성은 생명이 번성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혹독한 환경에 완벽한 예이다. 세 행성 중 가장 먼 PSR BR257-12D는 0.46 AU를 거리로 하고 지구 시간으로 98일 만에 궤도를 완주합니다. 그 질량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더 먼 위치에 있어 독특한 특성을 지닙니다. 이 행성은 아마도 절대적인 추위 속에 봉인된 얼음 구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어붙은 외관 아래에는 흥미로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펄사의 중력과 조수력은 내부 지질 활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면에서 물질의 간헐천이 분출하여 이 척박한 우주에서 일시적인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상대적인 거리는 가장 강렬한 방사선으로부터 약간의 방어막이 되어주지만 이를 대피소로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 세계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파괴된 별의 혼란스러운 잔해라는 공통된 기원을 공유합니다. 각각의 행성은 별의 파국적인 사건 이후에도 행성이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의 존재는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행성계의 형성과 생존에 대한 많은 가설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같은 고전적 별 주변에서 행성을 발견하리라 기대했지 펄사 옆에서 찾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펄사 주변의 환경은 너무 적대적이어서 행성이 그 옆에서 형성되거나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행성들의 존재는 그 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이 펄사를 만든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폭발의 잔해에서 형성된 것일까요? 연구자들에게는 두 번째 가설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방출된 물질이 합쳐져서 이 행성들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는 스타의 대격변 이후에도 세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새 행성의 발견은 외계 행성을 찾는 데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새로운 우주 탐사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태양 같은 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을 미지의 세계를 위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펄사는 규칙적인 신호를 통해 행성들이 야기하는 작은 중력적 교란을 매우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천문학적 이정표로 입증되었습니다. 어두운 완전한 어둠 속에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외계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력은 이 우주의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첫 발견 이후 천문학자들은 숨겨진 세계를 발견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클래식한 것부터 대담한 것까지 가장 상징적인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사속도법부터 시작합니다. 우주 광활함 속에서 장엄하게 서 있는 고독한 별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잠깐, 만약 그 별 주위를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면 그 별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성의 중력은 별에 약간의 당김을 가하여 미세하게 요동시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방사속도법의 핵심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의 빛을 관측하며 주기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별이 멀어지면 빛은 적색으로 이동하고 가까워지면 청색으로 이동합니다. 이 우주의 움직임은 행성의 존재를 드러내며 행성 자체는 보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1995년에 고전적인 별 주위의 첫 외계 행성 52일 페가시 B가 발견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기기들, 예를 들어 RPS 분광기는 몇 센티미터 초당의 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지구 크기의 행성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방법은 통과법입니다. 여러분은 일식을 본 적이 있나요? 달이 태양 앞을 지날 때 일부 빛을 가립니다. 통과법은 같은 원리에 기반합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짧게라도 지나간다면 밝기가 약간 감소합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별의 빛을 분석하며 이 미세한 변화를 찾습니다. 통과가 감지되면 그로 인해 행성의 크기, 궤도, 심지어 대기의 구성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케플러 미션 덕분에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15만 개 이상의 별의 빛을 분석하여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과 덕분에 뜨거운 목성부터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슈퍼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계를 탐지하게 되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외계 행성을 추적하기 위한 또 다른 기발한 방법인 중력 마이크로렌징을 제공합니다. 거대한 별이 더 멀리 있는 별 앞을 지나갈 때 그것의 중력은 돋보기처럼 배경빛을 증폭합니다. 그 별을 공전하는 행성이 있다면 이 빛의 증폭에 작은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작은 비밀스러운 파동이 감지됩니다. 이 기술은 거의 완벽한 별의 정렬에 의존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수천 광년 떨어진 행성, 별을 공전하지 않는 떠돌이, 행성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이미징은 보이지 않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촬영할 수 있게 합니다. 외계 행성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은 거의 너무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별의 눈부신 빛에 묻힌 작은 행성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천문학자들은 광선 차단을 위한 고급 기술, 예를 들어 코로나 그래프와 간섭계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별과 멀리 떨어진 거대한 행성들을 적외선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첫 외계 행성의 직접 이미지는 2004년에 얻어졌으며 EOM 에어리시아 207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거대한 세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칠레에 있는 매우 큰 망원경에 설치된 SPAERE와 같은 기기들이 한계를 더욱 넓히고 있으며 먼 행성계의 놀라운 스냅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사속도와 통과법은 별과 가까운 행성을 연구하는 데 이상적이며 마이크로렌즈와 직접 이미징은 우주의 먼 곳을 탐험합니다. 함께
우리는 각 별이 놀라운 세계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주의 지도를 그립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한때 접근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탐지마다 더욱 경이로운 발견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사에 의해 2009년에 발사된 케플러 미션은 외계 행성 탐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우주망원경은 거의 4년 동안 하늘의 작은 부분을 쉬지 않고 스캔하며 동시에 150천 개 이상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 방법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밝기의 미세한 감소를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과 기법은 전례 없는 규모로 적용되어 놀라운 발견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케플러는 외계 행성이 우리 은하에 만연하게 존재함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들의 놀라운 다양성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케플러는 연구원들이 행성 형성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재검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케플러의 가장 매혹적인 발견 중 하나는 케플러 16b로 스타워즈의 가상세계를 연상시키는 행성 타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1년에 감지된 이 가스 거인은 토성과 크기가 같으며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별을 공전합니다. 지구에서 약 200광년 떨어진 이 쌍성계는 두 개의 태양이 끊임없이 우주 발레 속에 상승하고 지는 놀라운 천문학적 광경을 제공합니다. 케플러 16b는 지구 일수 229일에 걸쳐 두 개의 별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시스템의 중력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궤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영역을 능숙하게 안내합니다. 이 발견은 다중별 환경에서도 행성 형성이 가능함을 입증하여 잠재적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유망한 슈퍼지구 중 하나는 2015년에 발견된 케플러 442b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더 시원하고 덜 밝은 주황색 별을 공전하는 이 외계 행성은 그 거리가 태양지구 거리의 절반 이내에 있습니다. 이 거리는 그것을 시스템의 거주 가능 구역에 편안하게 위치시킵니다. 지름이 지구의 약 1.34배이고 질량이 아마도 우리 행성의 2.3배일 것으로 추정된 케플러 442b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기에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보다 약간 높은 표면 중력은 상당한 대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 442b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0에서 1 사이의 척도로 0.84로 추정되는 지구 유사성 지수입니다. 이 높은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발생 및 유지에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시사합니다. 표면 온도는 지구보다 약간 더 시원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소중하고 필수적인 생명 성분인 액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200광년 떨어진 이 외계 행성은 불행히도 현재 기술로 직접 탐험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망원경 세대는 대기 및 구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인지를 묻는 그 유명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 발견된 또 다른 행성이 발견 당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 케플러 455b, 지구의 사촌이라는 별명을 가진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과 매우 유사한 별을 공전하는 이 슈퍼지구는 약 1400광년 떨어진 시스템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습니다.
지구의 60% 더 큰 반지름과 385일의 연도를 가진 케플러 452b는 매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5배로 추정되는 질량은 우리보다 약 2배 더 큰 표면 중력을 시사합니다. 그 별의 대략 60억 년 된 존경할 만한 나이는 복잡한 생명 형태의 발전에 충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진화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암석일 가능성이 높은 케플러 452b는 강렬한 화산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표면과 대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케플러 765b는 적색 외성을 도는 궤도로 인해 두드러지는 슈퍼지구입니다. 지구에서 약 팔리듐 22광년 떨어진 이 외계 행성은 지구의 약 1.6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8.1일 동안 별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시스템의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합니다. 케플러 1심 가스 오버 2b의 독특함은 M2ppb형 적색 외성인 주별의 성질에 있습니다. 이 별의 안정성과 수명은 또한 생명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략 3불 400%로 추정되는 평형 온도를 가진 케플러 1적452b는 표면에 액체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크기는 그것이 암석 행성보다는 미니 넵튠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케플러 16409c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유망한 지구 유사체 중 하나입니다. 지구로부터 단지 300광년 떨어진 이 외계 행성은 적색 외성 주위를 그 시스템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의 1.06배일 뿐이며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의 75%를 받는 케플러 16449c는 우리 세계와 놀랄 만큼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의 한 해는 지구의 19.5일밖에 되지 않아 그 주성에 가까운 것을 나타냅니다. 적색 외성의 빈번한 별 플레어와 같은 잠재적인 강한 활동으로 인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케플러 16449c는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는 데 있어 진지한 후보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 분류 오류로 인한 늦은 발견은 기존 데이터를 재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K2-306cb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2016년에 처음 탐지되었고 최근 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특별한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800광년 떨어진 이 슈퍼지구는 독특한 내부 구성을 시사하는 기록적인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반지름은 지구의 1.5배이고 질량은 7.7배 더 큰 K4-306b는 오늘날까지 알려진 가장 밀도가 높은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이 얇은 껍질 아래에 전 세계적으로 마그마 바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거대한 충돌이나 형성 중 별의 극단적인 근접성의 결과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21시간의 주기를 가진 주성에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며 K2-369b는 격렬한 방사선 폭격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그 표면을 거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행성은 극한 조건 해서의 행성 진화를 연구하기 위한 독특한 실험실 역할을 합니다. 케플러 미션은 외계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흥미로운 모습을 제공했지만 한 가지 발견이 특히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행성 체계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외계 생명체 탐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트래피스트-1 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학 커뮤니티를 열광시킨 2017년의 발표와 더불어 발견된 것은 미니어처 태양계였습니다. 2홀계의 지구 크기 행성을 소유한 시스템,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며 3개도 아닌 트래피스트-1은 그 초기 탐지를 가능하게 한 망원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지구로부터 단 39광년 떨어진 울트라쿨 외성입니다. 이 시스템이 매혹적인 이유는
행성 물체들의 구성이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탐지된 이불계의 행성은 모두 그 주성에서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으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수성의 궤도보다도 더 좁은 공간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트래피스트 신의 낮은 밝기는 트래피스트 1e, 벨프기의 3개의 행성이 거주가는 구역에서 진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곳에서 조건은 그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트래피스트 1에는 특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과 질량에 매우 가까운 이 행성은 우리 행성이 받는 것과 비슷한 양의 항성 에너지를 받습니다. 모델들은 다른 것들 사이에 바다와 대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명을 위한 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외계 생명체 탐색의 주요 결과를 시사합니다. 7개의 지구 크기 행성이 그 별에 매우 가깝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존 모델을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가능성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상당히 넓힌다는 것입니다. 케플러 망원경이 10년간의 획기적인 발견 후 작별을 고하면서 새로운 임무가 외계 행성을 찾는 탐색을 계속 이어갑니다. 2018년 나사에 의해 발사된 트랜짓 외계 행성 탐사 위성 TSS은 특정 분류의 별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하늘 전체의 대부분을 스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케플러가 좁은 영역을 관찰했던 것과 달리 TSS는 하늘의 약 85%를 모니터링하는 넓은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광대한 탐색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하늘은 26개의 섹터로 나뉘며 각 섹터는 연속해서 27일 동안 관찰됩니다. 이 전략은 많은 수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세한 후속 연구가 가능한 가깝고 밝은 별도 겨냥할 수 있게 해줍니다. TSS는 향상된 감도와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외계 세계 탐험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더욱 놀라운 발견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탐사의 첫 대상으로 TOI 700대 주목합니다. 2020년 1월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와 유사한 외계 행성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합니다. 이 행성은 이 임무에서 발견된 최초의 지구 크기의 행성으로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온화한 성질의 적색 외성인 TOI 700 주위를 공전합니다. 도라도 자리에서 약 101.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TOI 700D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1.2배이며 37일 만에 자신의 별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이 행성은 별로부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약 86%를 받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성은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며 이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TOI 300 호스트 별은 태양 질량과 크기의 약 40%로 추정되며 표면 온도도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성체성은 TOI 700대의 잠재적 거주 가능성에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적색 외성은 비교적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강렬한 항성 활동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TOI 700대 대해 진행된 기후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이 행성이 해양 행성인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화성의 먼 과거처럼 이산화탄소로 지배된 대기로 둘러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은 TOI 700DU를 다가오는 관측 임무의 경이로운 연구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TS 임무의 특히 매력적인 발견 중 하나로 TOI 733B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고유한 외계 행성 클래스인 전이 중인 미니 해왕성의 대표 주자입니다. 지구에서 약 245광년 떨어진 기형 별을 공전하는 이 행성은 진화의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천문학자에게 대기 손실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TOI 733b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2배이며 자신의 별 주위를 약 4.9일 만에 한 바퀴 돌립니다. 별과의 근접성 때문에 이 행성은 강렬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상층 대기에 상당한 가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TOI 733b는 그것만으로도 유별나게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행성은 과학자들이 해왕성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초지구와 해왕성 사이의 중간 크기 행성이 부족한데 이는 강렬한 항성 방사선에 의한 대기 침식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TOI 733b에 대한 관측은 이 행성이 대기 손실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이 대기 손실은 결국 이 미니 해왕성을 암석질 슈퍼지구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행성 진화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TOI 733b 연구는 태양계에 왜 이러한 크기의 행성이 없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공백을 채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행성의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대상은 TOI 238b입니다. 2023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K거성 주위를 도는 뜨거운 슈퍼지구입니다. K거성은 우리 태양보다 약간 작고 차가운 유형의 별입니다. 에리다누스 자리에서 약 23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외계 행성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반지름은 지구의 약 1.5배로 확실히 슈퍼지구 범주에 속합니다. 이 행성은 별 주위를 1.3일 만에 완전히 공전하여 주성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 근접성으로 인해 TOI 238b는 방사능 홍수에 노출되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매우 뜨겁고 살기 어려운 세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TOI 238b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그 주성에 있습니다. K거성은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유망한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더 작고 수명이 긴 적색 외성보다 더 안정적이며 수가 많고 충분히 밝아서 자세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TOI 238b 자체는 거주하기에는 너무 뜨겁지만 그 연구는 이 유형의 별 주위에서 행성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OI 238b의 구성과 구조는 많은 추측의 대상입니다. 밀도가 정확히 결정되면 주로 암석 행성인지 아니면 가시적 기체 외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별에서 받는 강렬한 방사선은 대기와 지표 지질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TOI 238b 연구는 우리 은하내 행성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행성 형성 및 진화의 모델을 다듬고 다른 세계에서 생명체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2022년 6월 외계 행성 TOI 1452b의 발견은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빠르게 끌었습니다. 용자리에서 약 100광년 떨어져 위치한 이 슈퍼지구는 바다 세계가 될 잠재적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OI 1452b는 이중 시스템에 있는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며 단 11일 만에 한 번의 혁명을 완성합니다. 이 별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낮은 광도는 TOI 1452b를 액체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허용할지 모르는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게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밀도입니다. 지구보다 약 70% 큰 반지름과 약 5배에 달하는 추정 질량을 가진 TOI 1452b의 밀도는 물이 풍부한 조성을 시사합니다. 모델에 따르면 전체 질량의 최대 30%가 물일 수 있으며 이는 지구의 0.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TOI 1452b 같은 바다 세계의 아이디어는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복잡한 생태계가 발달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TOI 1452b의 발견은 외계 행성 연구에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TESS에 의해 처음으로 탐지되었고 퀘벡의 몽메간틱 천문대에서 수행된 후속 분석을 통해 그 정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상 관측소가 외계 행성 특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OI와 CCOEB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물이 풍부한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세계가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은하에서는 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단순한 지구 유사체 이상의 기준을 확장하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TS의 명망 높은 발견들은 은하수에 가득 찬 다양한 세계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들 중 특히 하나의 범주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슈퍼지구들. 이 행성들은 지구보다 질량이 크지만 해왕성 같은 가스 거성들보다는 덜 위협적입니다. 이들은 행성 형성과 진화에 대한 이해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량이 지구의 1.5 셜배에 이르는 슈퍼지구들은 우리에게 삶을 주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행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이 매력적인 세계들을 탐험해보죠. 이 무수한 행성들 중 과연 하나가 우리와 같은 우주 친척으로 판명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 이웃인 프로시마 켄타우리부터 시작해보죠. 지구에서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2016년에 발견된 이 슈퍼지구는 알파 켄타우리 3중계의 가장 작은 별인 프로시마 켄타우리를 공전합니다. 두 태양이 지평선에 지는 동안 그 풍경은 최면에 빠질 듯한 피 같은 붉은 빛에 잠깁니다. 별의 생명 존역에 위치해 있어 이론적으로는 표면에 액체물을 가질 수 있어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적색 외성에 가까움으로 인해 특정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프로시마 B는 아마도 동기 회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같은 면이 별에 대해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이는 항상 뜨거운 반구와 우주밤에 빠져있는 반구 사이에 눈에 띄는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프로시마 켄타우리는 자주 플레어를 발생시키며 행성을 강렬한 방사선으로 폭격하여 안정적인 대기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상당한 시험들에도 불구하고 프로시마 B는 가까운 미래에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연구할 수 있게 할 최고의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슈퍼지구는 향후 관측 임무의 우선 목표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구에서 97광년 떨어진 GJ9827 시스템은 슈퍼지구의 형성과 진화를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우주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2017년에 발견된 이 시스템은 탁월한 특징을 지닌 3개의 행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K형 외성 주위를 6.21 이내에 공전합니다. GJ9827b C와 D는 지구 방향의 1.6에서 2배 사이의 크기를 지닌 행성 사슬을 이룹니다. 이 구성은 반지름 계곡이라고 부르는 1.5에서 2지구 반경 사이의 크기를 가진 행성들의 신비스러운 희소성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 세 행성의 연구는 행성이 원시 대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헐벗은 암석체로 변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찰에 따르면
GJ9827b는 뜨거운 암석형 슈퍼지구일 수 있으며 D빛 잠재적으로 C는 원시 기체 껍질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같은 별을 공전하는 다른 진화 단계의 행성을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슈퍼지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계 행성의 우주적 춤에서 HD 40.307개는 특히 우아한 무용수로 돋보입니다. 세 개의 별자리에서 42광년 떨어진 이 슈퍼지구는 우리 태양보다 작고 더 차가운 주황색 외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HD 40.307기아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시스템의 적정 영역에 있는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별에 너무 가까워도 멀지도 않아서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허락하여 온화한 슈퍼지구를 발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질량이 지구의 최소 6일배로 추정되며 슈퍼지구 범주의 상한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궤도는 197.8일로 비동기 회전을 유지하여 항상 같은 면을 별에 대해 보여주는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표면에서 열의 고른 분배를 촉진할 수 있으며 그 거주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확한 구성을 알지 못하지만 모델은 HD 4307가 두꺼운 대기를 가진 암석형 세계이거나 심지어 두꺼운 물층으로 덮인 대양 세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태양계 너머에 있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 환경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외계 행성의 동물 도감에서 하나는 경이로운 기형으로 돋보입니다. 2021년 GJ367b는 행성 형성 모델에 도전하는 초고밀도 서브지구로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에서 31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을 궤도하는 GJ367b는 단 7.7시간 만에 공전을 완료합니다. 이는 가장 짧은 공전 주기를 가진 알려진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 특이성으로 인해 초단주기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GJ367b를 진정한 독특한 행성체로 만드는 것은 그 구성입니다. 지구의 72% 정도 되는 반지름과 55%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인해 그 밀도는 순수한 철과 비슷합니다. 이 특징은 GJ367b가 강한 방사선에 의해 대기와 멘틀이 벗겨진 한때 더 큰 행성에 노출된 핵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GJ367b에 대한 연구는 행성의 진화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극한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구와의 근접성은 향후 관측을 위한 이상적인 목표로 형성과 내부 구성의 미스터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2019년에는 수증기 흔적이 검출된 불가사의한 대기를 가진 슈퍼지구가 과학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행성은 2015년에 조금 더 일찍 발견된 K28b입니다. 이 행성은 사자자리의 차가운 적색 외성에 거주 가능한 영역에서 공전하며 지구에서 1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약 2.6배 반지름과 8.6배 지구 질량 추정으로 K28b는 슈퍼지구와 미니 넵튠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그 밀도는 흥미로운 구성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거대한 액체 바다로 둘러싸인 암석핵을 가졌고 모두 수소와 헬륨의 두꺼운 대기에 둘러싸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에서 수증기가 검출된 것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 탐색의 새로운 관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의 조건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강한 대기압이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극한의 온도와 초임계 유체 상태의 바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K28b는
거주 가능성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 먼 세계는 따라서 무엇이 생명의 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하는지를 넓히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또 다른 행성체는 슈퍼지구의 구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한계를 초월합니다. 슈퍼지구 탐사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의 우려스러운 다양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더 극단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외계 행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VASP-21b로 환영합니다. 2015년에 발견된 이 뜨거운 목성은 우리가 행성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능성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30시간 만에 공전하는 WASP-121b는 별에 너무 가까워 표면 온도가 2000렙 바사피키스딕스를 초과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금속을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행성이 진정으로 독특하다면 이는 대기의 모양 때문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 별의 극심한 열과 중력은 대기를 왜곡하여 럭비공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 왜곡은 매우 극단적이어서 행성의 대기가 우주로 탈출해 뜨거운 가스의 흔적을 남깁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WASP-121b는 대기에서 철과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금속이 탈출하는 첫 번째 외계 행성이라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과학자들에게 대기 증발 과정과 그러한 환경에서 행성이 진화하는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고유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행성이 극단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또 다른 행성은 지옥 같은 행성의 개념을 더욱 밀어붙입니다. 여기 WASP-116b가 있습니다. 2013년에 발견된 초고온 가스 거인입니다. 단 1.8일 만에 궤도를 도는 이 행성은 별과 가까워 낮은 온도가 2400렙덱스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례적인 것은 그 전례 없는 날씨입니다. 이 행성에서는 철이 녹아 비로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낮과 밤 측면에 엄청난 온도 차이에 있습니다. WASP-119b는 별과 동기화된 회전 상태로 항상 같은 면을 제공합니다. 낮에는 강한 열이 모든 금속 포함하여 철을 기화시킵니다. 이 금속 증기는 강력한 바람에 의해 더 차가운 밤 측면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철 한 방울 한 방울이 상상할 수 없는 비로 떨어지고 다시 따뜻한 지역에 도달하면 증발합니다. 이 극단적인 날씨는 낮과 밤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 철 증기의 강한 비대칭성을 형성합니다. 이 발견은 초고온 행성에 작용하는 대기 과정을 놀라운 형태로 드러냅니다. 이제 이 불타는 지옥을 떠나 다른 종류의 세계로 이동해 봅시다. GJ1114b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09년에 발견된 이 슈퍼지구는 전체가 거대한 바다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오플리우스 자리에 적색 외성을 공전하는 이 행성은 지름이 지구의 2.7배, 질량이 6.5배 크며 암석질 슈퍼지구와 가스형 미니 넵튠 사이의 중간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낮은 밀도로 인해 물이 풍부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진정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GJ1114b는 최대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구의 0.02%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익숙한 바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별과의 가까운 거리 때문에 GJ1114b의 표면 온도는 거의 200겜득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극한 조건에서는 물이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초임계 유체라는 이국적인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성의 대기는 물 증기와 액체 수증기 구름으로 구성된
조밀하고 불투명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GJ1224b만으로도 행성이 물이 풍부한 생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아이디어가 판타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탐사한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성숙한 세계이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에게 형성 단계에 있는 행성을 관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8년에) 발견된 CI 타우 B는 별자리 황소 자리에 이제 겨우 200만 년 된 젊은 별을 공전하는 가스 거대 행성입니다. CI 타우 B는 우리가 핫 주피터라고 부르는 가까운 거리에서 별을 공전하는 가스형 거대 행성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상대들과는 달리 CI 타우 B는 여전히 형성 단계에 있으며 별을 둘러싼 원시 행성 디스크로부터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CI 타우 B의 질량은 가장 흥미롭습니다. 목성의 약 10.6배에 달하는 질량은 행성과 갈색 외성 사이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이처럼 거대한 행성이 별에 가깝게 형성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CI 타우 B를 연구하면 핫 주피터가 어떻게 형성되고 시스템 내에서 이주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성계의 초기 진화와 행성의 최종 질량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극단적인 세계들 중 하나인 시볼시고 칸츄리에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004년에 발견되고 2011년에 확인된 이 슈퍼지구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조건을 자랑합니다. 18시간 만에 태양을 공전하는 51호 샨츄리에는 태양에 매우 가까워 표면 온도가 2400득구스에 달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암석 자체가 녹아 행성 표면 전체를 덮는 용암 바다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행성 물체의 잠재적인 구성은 더욱 믿기 힘듭니다. 일부 모델은 이 행성의 상당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55 샨츄리에의 극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탄소는 다이아몬드로 결정화될 수 있으며 문자 그대로 귀중한 세계를 창조합니다. 최근 관측은 밝기 변동을 나타내어 52호 칸츄리에가 극심한 열에도 불구하고 희박하고 동적인 대기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대기는 용융된 표면의 증발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기화된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극한 환경에서는 그러한 지질학적 및 대기 프로세스가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 확장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이 극단적인 세계들 중 모든 것이 불타는 사막을 담지는 않았으며 그곳의 작은 바람조차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뜨거운 바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도착은 외행성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이러한 먼 세계들에 대한 전례 없는 관점을 열어줍니다. 2021년 12월에 발사된 이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의 후속작으로 독특한 기능들을 통해 천문학적 관측의 경계를 확장합니다. 18개의 육각형 베릴륨 세그먼트로 구성된 직경 6.5m의 주 거울로 인해 두드러집니다. 이 수직 표면은 허블의 것보다 거의 6배 더 커서 예외적인 민감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 망원경의 장비는 외행성 연구에 중요한 적외선 범위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민감성은 우주먼지 장막을 뚫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갑고 오래된 물체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외행성의 경우 이는 그 대기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행성 분야에서 이 망원경의 첫 번째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지구에서 700광년 떨어진 뜨거운 목성 WASP-399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망원경은 이 외행성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처음으로 명백하게 탐지했습니다.
이 발견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외행성 대기 속 특정 분자를 식별하는 능력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이는 잠재적인 생명체 서명 탐색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은 또한 K2 프로펠 B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한 슈퍼지구에 대한 흥미로운 계시를 가져왔습니다. 망원경 관찰은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확인했으며 K2 프로펠 B가 해양 세계일 수 있다는 가설을 강화했습니다. 이 결과는 외행성을 연구할 수 있는 망원경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직접 이미징 분야에서는 제임스 웹이 이 망원경으로 직접 이미지화한 가장 질량이 적은 외행성 AF 레퍼릿 B를 관찰하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더 작고 작은 행성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이 능력은 행성계의 세부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엽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GJ9827D를 스팀 세계로 식별하는 등의 놀라운 발견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유형의 외행성입니다. 주로 수증기로 이루어진 이 행성의 대기는 행성 진화에 대한 이해에서 누락된 고리를 나타냅니다. 또한 트래피스트-1B의 열 방출을 관찰하는 능력은 지구 크기의 이 행성을 관찰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우리 태양계의 암석 행성만큼 차갑습니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작은 행성의 열 복사를 감지하는 이 능력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는 우리의 탐사에서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의 발견 중에는 제임스 웹이 LHS 2340b 우리로부터 49광년 떨어진 슈퍼지구에 대해 전 지구 해양의 확증을 제공했습니다. 관찰 결과 광대한 해양 위에 풍부한 수증기로 이루어진 대기의 존재와 일치하는 스펙트럼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특히 흥미로운데 이는 LHS 1BB가 항성의 유망한 구역을 공전하고 있어 거주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적 눈은 우리가 이전에 탐사했던 55 캔치리에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 대기에 대한 새로운 관찰은 낮과 밤 사이에 예기치 않은 온도 변화를 밝혀냈으며 열을 재분배할 수 있는 희박한 대기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결과는 초고온 행성의 대기를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이 우주 관측소로 외행성 대기의 연구 전망은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이 망원경의 민감성과 스펙트럼 해상도는 점점 작고 먼 행성의 대기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화학 성분 분석을 자세히 제공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생명체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화학적 표시인 생명 서명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에는 이 망원경이 TRAPI ST1 시스템과 같은 가까운 별에 거주 가능한 구역에 있는 암석 행성들의 대기를 연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에서 산소, 메탄 또는 오존과 같은 분자의 탐지는 태양계 밖에서 생명체 존재의 첫 번째 확실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경계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지상 기반 관측소와 우주 임무도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매혹적인 발견의 폭발이 있었고 각각은 우리 은혜에 있는 다양한 세계의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계 행성,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밝혀주는 최신 발견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2년 5월 HD 이정공야소5 시스템은 두 개의 매혹적인 외계 행성의 발견으로 천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구로부터 불과 33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HD 이정국셔스뇨 고오바 HD 이정국고기요고 오솔지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가까우면서도 연구하기 쉬운 암석형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내부 행성인 HD 2060-5b는 지구 반지름의 약 1.2배이며 2.8일 만에 별을 공전합니다. 추정 표면 온도는 305°C로 매우 뜨거운 세계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자매 행성인 HD 2060-5b는 약간 더 커서 지구 반지름의 1.5배이며 5.7일의 공전 주기를 갖습니다. 비록 내부에 있는 이웃보다 노출이 덜하지만 추정 온도가 200°C로 여전히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에는 너무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 극단적인 온도에도 불구하고 이 행성들은 외계 행성 과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의 근접성과 별의 밝기는 암석형 외계 행성 대기의 상세한 연구의 이상적인 대상이 됩니다. 미래의 관측은 극한 환경에서 행성이 어떻게 진화하고 대기를 읽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흥미로운 발견이 과학계를 매료시켰습니다. 소개합니다. LP-88 G9c 또한 에스페크로 S2TC로 알려진 행성입니다. 이 슈퍼지구는 우리로부터 불과 1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초저온 외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공전을 합니다. LP-85-9c를 특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구보다 약 40% 더 큰 크기와 시스템의 거주 가능 영역 안의 최적 위치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이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의 필수적인 존재인 액체물의 존재에 적합한 표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LP-89-9c의 주성인 적색 외성은 같은 종류의 별에 비해 상당히 조용하여 치명적인 별의 플레어 위험을 줄입니다. 이 안정성은 행성이 오랜 기간 동안 대기를 유지했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거주 가능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LP-89-9c의 상대적인 근접성은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미래의 대기 연구의 이상적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찰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슈퍼지구의 대기 조성에 대한 첫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고무적인 생명 신호가 탐지될 날이 올까요? (2023년 2월) wolf 1069b의 발견은 태양계 근처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슈퍼지구는 우리로부터 불과 31광년 떨어져 있으며 적색 외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공전합니다. wolf 1069b는 지구와의 유사성으로 두드러집니다. 추정 질량이 지구의 1.26배로 그 구성과 표면 중력이 지구와 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15.6일의 지구형 공전 주기는 액체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편안하게 위치합니다. wolf 1069b의 주성은 우리의 태양보다 차가우며 더 작지만 적색 외성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활동성을 보입니다. 이 특징은 행성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대기를 유지했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거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wolf 1069b의 근접성은 큰 이점입니다. 차세대 망원경은 대기의 존재를 탐지하고 그 조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계 행성에서 언젠가 생명의 존재에 대한 첫 단서가 드러나게 될까요? (2023년에) LP-709-118D의 발견은 인상적인 범주의 외계 행성, 즉 화산 활동을 하는 세계를 대표했습니다. 우리로부터 약 8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슈퍼지구는 차가운 적색화해성을 중심으로 단 2.9일 만에 공전합니다. LP-7291-18D는 추정되는 강렬한 화산 활동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이 너무 강력한 조성력에 영향받아 내부 구조가 끊임없이 변형되어 상당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목성의 위성인 이외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며 LP-797-18D 표면에서 장관의 화산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활동은 그 후 거주 가능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에 필요한 화합물이 풍부한 대기를 끊임없이 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활동이 표면을 비거주 가능하게 만들어 잠재적인 생명체를 지하 또는 수중 구역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LP 7991 RCS 8D의 연구는 행성의 지질학적 진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태양계 내의 암석 행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은 나사의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즉시 외계 행성 사냥꾼들을 매료시켰습니다. TOI 실러플라우 B. 이 슈퍼지구는 우리로부터 약 137광년 떨어져 있으며 적색화해성의 거주 가능 구역을 공전합니다. TOI CB5B는 크기 면에서 두드러지며 지구보다 약 1.5배 크며 슈퍼지구의 범주에 속합니다. 지구 시간으로 단 19일 만에 별 주위를 완전한 궤도로 돌아오며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유사한 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TOI CB5B에는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최적의 위치에 있어 특히 흥미롭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액체물의 존재를 위한 표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TOI7 Low B와의 호스트별은 태양보다 작고 차갑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입니다. 이 특징은 이 행성이 장기적으로 대기를 유지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가까운 장래의 대기와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달 후, 두 개의 경이로운 새로운 슈퍼지구가 네이사의 발표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TOI 6성2과 TOI 5713b, TESS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이 발견은 우리의 은하계 이웃에서 발견하는 세계들의 다양성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TOI 6성02b는 약 172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구보다 약 1.65배 더 큰 방향과 거의 4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마 외성을 중심으로 10.9일에 걸쳐 공전하며 추정 균형 온도는 400배스파서덱치입니다. 이 비교적 온화한 온도는 온화한 슈퍼지구를 연구하는데 흥미로운 후보가 됩니다. 그의 사촌인 TOI 5773b는 약간 더 작지만 마찬가지로 매력적입니다. 지구보다 약 77% 더 큰 방향과 4.3 지구 질량의 추정 질량을 가지며 10.4일에 걸쳐 궤도를 완성합니다. 그의 균형 온도는 74.17의 C로 계산되어 따뜻한 행성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대기 연구를 위해 여전히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행성은 다른 조건 해서 슈퍼지구의 진화를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발견은 우리의 검출 방법의 효율성이 증가함을 강조하며 행성계의 형성과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외계 행성 연구의 미래는 수많은 기술적, 과학적 진보가 다가오면서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경계를 계속 확장함에 따라 새로운 우주 탐사와 개선된 탐지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의 특성화에 더 중점을 두면서 이러한 발전은 태양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우주 탐사 중 하나는 유럽 우주국의 행성 경과 및 별의 진동 임무 피어레이토입니다. 2026년 발사 예정인 피어레이토는 태양 같은 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지구 크기의 행성과 초지구를 발견하고 특성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임무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우리와 충분히 유사한 진정한 지구 2.0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9년 발사 예정인 대기의 원격 감지를 위한 적외선 외계 행성 대규모 조사 망원경인 에리엘은 외계 행성 대기 연구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많은 외계 행성을 동시에 관측함으로써 에리엘은 행성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대기 조건이 행성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지구에서는 유럽 초대형 망원경, 30m 망원경, 거대 마젤란 망원경 같은 차세대 거대 망원경이 지상에서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능력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합니다. 직경이 30-40m에 이르는 주요 거울을 가진 이 망원경들은 외계 행성을 직접 이미지화하고 그 대기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탐지와 분석 기술 또한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외계 행성 데이터 분석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며 더 약한 신호를 감지하고 더 작고 먼 행성을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 기준선 간섭계 같은 방법은 가까운 외계 행성의 표면을 지도화하여 대륙, 바다, 심지어는 인공 구조물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계 행성 대기의 특성화는 이러한 먼 세계를 이해하고 생명의 징후를 찾는 우리의 탐구에서 점점 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임무와 관측 기법은 생명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화학적 지표인 생명 징후를 탐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산소, 메탄,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생명 가능 지대의 암석 행성 대기에서 동시에 탐지하는 것은 생명 활동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할 것입니다. 채 30년 전만 해도 태양계 밖의 행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고 확인했으며 수천 개의 후보가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발견은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은하에서 행성이 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한 세계의 다양성은 우리 태양계를 바탕으로만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뜨거운 목성에서 초지구, 프록시마 B나 트라피스티 1에 같은 잠재적으로 생명 가능성이 있는 세계까지 각 계시는 우주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외계 행성 혁명은 또한 깊은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잠재적으로 생명 가능성이 있는 세계의 발견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특히 강하게 되살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혼자인가요? 어디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한때 순수하게 추측적인 것이었지만 점차 과학적 조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측면에서 외계 행성 연구는 생명 가능성에 대한 더욱 미묘한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생명 가능 지대가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질 활동, 대기 조성, 심지어는 위성의 존재 같은 요인들이 행성이 생명을 품을 잠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소설에 국한되었던 외계 생명체 탐색은 현재 정당하고 빠르게 확장되는 과학 분야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우주 탐사와 차세대 지상 관측소는 태양계 밖 존재의 첫 번째 징후를 탐지하는 날을 더 가깝게 가져옵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이 부재하더라도 외계 행성 연구는 우리 우주와 우리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계속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행성은 물리적, 화학적,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세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우주적 실험실입니다. 외계 행성 연구의 미래는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의 깊은 변화를 약속합니다.